쿠피안스크 전선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 전역에서 반격을 지속해왔습니다.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확인 가능한 유일한 정보는 우크라이나군이 사도베 마을을 다시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 마을은 이달 초 러시아 정찰 공작조가 도달한 이후 회색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북동쪽의 경우 러시아는 동부 쿠피안스크에서 중앙 도로까지 산업단지를 추가로 점령하며 약간의 진전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주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전투가 훨씬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킬강 전선 아래쪽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서쪽 노보플라토니우카로 향하던 러시아 돌격대가 갑자기 북서쪽 보우슬라우카로 방향을 들어 일부 수목지대를 장악하고 마을의 첫 번째 가옥들에 진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을 굳히고 마을을 점령한다면 노바 크로울야키우카 주변의 소형 포위망이 형성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향후 보로바로 진격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위치가 개선될 것입니다. 리만 미 시베르스크 전선으로 이동하여 북서쪽을 살펴보면 며칠 전 얀피를 장악한 러시아군은 마을 남쪽으로 이동하여 그들과 오제르네 사이의 우크라이나 요새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에서는 러시아 돌격대가 즈바니우카의 잔여 지역을 소탕하고 마을을 점령하여 포크로우스크의 남쪽 측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이우탄스비아토 포크로우스크로 쏠리고 있으며 이곳의 북쪽에는 시베르스크로 향하는 마지막 보급로 중 하나가 지나갑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로 향하면 러시아군은 도시 외곽에서 위치를 조금씩 개선하며 동쪽의 주택 몇 채와 도시와 이바노필리아 사이에 주택 및 창고 일부를 추가로 점령했습니다. 남서쪽에서는 긴 소강 상태 끝에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 코스티안티니우카 고속도로를 따라 공세 작전을 재개하여 스테파니우카 암쪽의 여러 참호 네트워크와 수목지대를 점령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도시 북쪽에서 러시아 돌격대가 마지막 남은 별장 지대를 장악함에 따라 포크로우스크 전역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점령 발표는 러시아가 도시 주변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재진입을 저지한 후에야 나올 것입니다.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 측면에서 미르노우라드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철로를 따라 진격해 도시 서쪽의 첫 번째 가옥들에 도달했습니다. 북쪽의 로딘스케에서는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아파트 건물 몇 채를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곳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반격해왔으며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제는 기세가 꺾여 마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및 플리아이폴렛 전선으로 넘어가 북서쪽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증원군 도착 이후 반격을 지속하여 최근 잃었던 하이 마을로 다시 밀고 들어가 러시아군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몰아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밀고 들어오려 하면서 충돌이 진행 중입니다. 남쪽에서는 훌리아이폴렛 주변의 국지적 붕괴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얀추르 강과 하이추르 강 사이의 넓은 들판과 노베 자포리자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이추르 강 뒤쪽의 방어선이나 훌리아이폴렛로 후퇴하고 있어 대부분 방어되지 않은 넓은 영토가 러시아군의 진격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전 사진의 남쪽 구역에서 러시아 돌격대는 전날 두 곳 모두에 진입한 후 젤레니 하이 마을과 비소케의 절반을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 일부 증원군을 보냈지만 부대 간 협력의 부족과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측면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우회하여 압도하기 쉬웠습니다. 생존자들은 훌리아이폴레로 도주하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임박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리만 전선으로 올라와서 러시아 돌격대는 스타우키 마을 서쪽 농장으로 이동하여 일부 창고를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곳에서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타우키는 여전히 교전 지역이며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베르스크 전선의 최남단에서 러시아는 페도리우카와 바슈키우카 사이에 전선 일부를 재활성화했으며 돌격대가 바슈키우카 마을의 동쪽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진격 지점의 북쪽에서는 일부 러시아군이 페도리우카 서쪽 수목지대를 따라 이동하여 파데노 마을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소규모 그룹이지만 보병들이 엄폐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5km나 걸어서 저항 없이 마을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의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전선이 정말 재활성화된 것인지 진격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포크로우스크 북동쪽에서 러시아 돌격대는 샤오베의 잔여 지역 대부분을 수색 완료, 점령했으며 현재 마지막 가옥들을 수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피우카에서 보병 부대를 보내 마을을 두고 교전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공세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샤오베를 점령하기 위한 모든 러시아의 기계와 공격이 실패한 끝에 결국 악천후를 틈탄 소수의 보병들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5에 이어 북쪽에서는 러시아 돌격대가 로딘스케를 추가로 탈환하여 우크라이나군을 서쪽 아파트 단지 몇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남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미르노우라드 남부와 동부 모두에서 진격하여 도시를 블록 단위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진 6에 이어 북쪽에서는 러시아 돌격대가 올렉시우카에서 수목지대를 따라 이동하여 뒤에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주둔 병력이 적고 대도시인 콜로미치와 가깝기 때문에 이 정착지에 대한 통제권은 상당히 불안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에 맞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다음 주에 보우차 강 건너편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콜로미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러시아는 반격해온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하이마을을 타반했습니다. 다른 돌격대들은 주변 수목지대와 들판을 점령한 후 비드라드네로 밀고 들어가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안드리우카와 오스타피우스케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 계속 서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다닐리우카로 반격해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우 전선으로 이동하면 지난주 러시아는 노보단 일리우카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여 마을 남쪽 수목지대를 따라 올라가 남쪽 가옥들에 진입했습니다. 아직 점령을 굳히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말라 토크마치카에서의 반격과 노보단 일리우카 방어의 병력을 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포리자 전선의 최서단으로 향하면 프리모르스케와 스테프노이르스크에서 보병들이 여러 지역에 침투하고 드론 팀이 이를 제거하는 두더지 잡기식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는 초기 러시아 정찰 공작조 침투 이후 우크라이나가 프리모르스케 중심부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남동쪽에서는 러시아가 프리모르스케 남부의 마지막 별장 지대와 스테프노이르스크 서쪽의 이베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점령했습니다. 스테프노이르스크 내의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지속적인 드론 공격으로 큰 압박을 받고 고립되자 러시아는 이들을 포위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마을 서쪽 고속도로와 동쪽 강 너머로 병력을 보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스테프노이르스크의 추가 증원이나 병력 교대가 도달하는 것을 막고 남아있는 수비대를 서서히 폭격과 드론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쿠펜스크 전선 동쪽으로 돌아가면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반격으로 러시아군을 스테포바, 노보셀리우카까지 밀어냈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이 특정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전진을 무효화하고 쿠펜스크 포위망 동쪽 측면의 압력을 완화한 것입니다. 다시 시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는 또 다른 곳으로 도시에 진입했는데 돌격대가 북동쪽 가옥들로 이동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충돌이 진행 중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주변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진입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8에 이어 지난주 러시아군은 리만의 가장 동쪽 구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도시 안쪽으로 더 깊숙이 이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여기에 표시된 것보다 리만 내부로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작전 보안 및 영상 부족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러시아군은 도시 바로 외곽에 확실한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판을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10에 이어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소피우카 동쪽의 수목지대와 들판 일부를 다시 탈환하여 다시 한번 정착지 외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다수의 부대를 배치하고 있어 이번에 공격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으며 어떤 진격이든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남서쪽에서는 몇 주 전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후 러시아군이 공세를 저지하고 다수의 들판, 수목지대 및 자티쇼크 대부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통해 보이키우카와 페도리우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이 특정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관심은 로딘스케로 옮겨갔습니다. 사진 11에 이어 북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미르노우라드를 추가로 점령하며 도시 중심부로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러시아군이 도시 북쪽 도로를 따라 있는 가옥과 농장 하나를 점령함으로써 미르노우라드 포위망을 물리적으로 달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른 오신트는 병력 공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 중 일부는 회색지대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아래에서 러시아는 포크로스크 동쪽의 빈 들판과 요새 일부를 확보해 포위망을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코크스 탄광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러시아 그룹들이 주변 지역의 들판과 수목지대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작전 중입니다. 사진 7에 이어 남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포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훌리아이폴레로 후퇴하면서 도시 밖의 진지들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동안 러시아 돌격대는 비소케의 나머지 부분을 점령하고 자티샤 마을을 장악했으며 훌리아이폴레 외곽까지 이르는 넓은 들판, 수목지대 및 요새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찰 공작조와 돌격대가 이미 훌리아이폴레 내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 우크라이나의 방어는 일부 무너졌고 부대 간 협조 역시 문제에 빠진 상태이므로 러시아의 공격은 초기 거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하이투르강이 훌리아이폴레를 둘로 나누고 있지만 강폭과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러시아군의 위치를 고려할 때 도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